연합회장이고요. 대충 얼굴을 보니까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지금 그 각 상인회에서 오셨죠? 네. 그럼 전부 직책들이 다 갖고 있습니까? 매니저예요. 다 매니저. 네. 그래 이제 오늘 그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전통시장은 실제로 우리 중구는 41개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골목청 시장이나 이제 우리 같은 시장들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동대문, 남대문, 동평화, 신평화, 청계천, 방산시장, 대형 시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조그만 골목청 시장 이런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 옛날에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에 한 180개 시장을 돌면서 이제 그 주경야독이라든가 이런 강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강의라는 것이 어떤 이론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강의여야 되지 그냥 지나간 강의로 듣고 그거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들은 것만 또 못 알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시장에 뿌리 내려서 지금까지 해오는 일이 하나의 어떤 집념과 각오로 해오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집념. 그러면 지금도 제가 강의를 가면 다른 시장에 가면 회장을 꼭 불려 앉혀요. 왜냐? 당신이 이 시장에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회장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무 의지도 없이 회장이라고 앉아있으면 그 시장은 죽어간다. 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분명히 꼭 이 일을 해놓고 2, 3년 후에 3, 4년 후에 해놓고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 회장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장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 했던 일을 잠깐 보면서 덧붙여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으니까요. 들어주시고 또 제가 지금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저의 경험으로 많이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못났어요. 그렇지만 그 경험을 쌓고 그 경험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지금의 우리 시장을 다른 시장보다 조금 깨끗하니 하고 사업을 많이 끌어와서 활성화시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목차는 이제 우리 시장 소개, 신중부시장 소식지 발간, 신중부의 장학회 창설, 협동조 온라인 사업 따로 또 같이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중부 신중부시장 건어물 맥주 축제, 중부 신중부시장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이제 이런 큰 그림을 놓고 그동안에 일해 왔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간 것도 있고 이 시장에서만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소개는 여러분들의 대충 안 사람은 알겠지만은 현재 그 전국상인연합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고 서울 상인연합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고 우리 시장의 회장 또 납세 조합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서울시 명예부시장 4년, 명예시장 4년 8년을 했는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했는 일이라 지나가고요. 중부 신중부시장 개요 상인회 소개 시설 현대화 사업 및 도로 공사 신중부시장 풍물단 운영 이제 이게 제가 제일 먼저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시장은 1957년도에 생겼어요. 1957년도에 중부시장을 생겼고, 중부시장이 생겨서 1957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서 개장식을 할 정도로 이 시장이 건어물 시장으로 컸던 거예요.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제가 이제 그 신중부 시장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건물형 외의 사람들을 모여서 신중부 시장. 그 시장이 두 개예요. 그런데 사업은 신중부 시장으로 다 따옵니다. 중부 시장으로 사업을 따오는 게 아니고. 왜? 중부 시장은 관리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 뭐 다 시장마다 관리회사가 있을 거예요. 건물형은. 그러고 이제 일반 우리 골목형 시장이나 등록형 시장들은 다 개인 건물들로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 중부시장 뭐 보셨으니까 알지만, 대충 보셨으니까 알지만은 지금 현재 위치가 그렇습니다. 활성화의 필요성, 상인연합회 활성화가 왜 꼭 필요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가시면 꼭 강조해야 돼요. 상인들은 전부가 다 사장입니다. 개인들이 다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뭐 그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시장이고 간에 내가 사장인데 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을 해. 이제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이 지금까지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앞에 떠들어도, 회장이 떠들어도 그래 너 혼자 해 이러면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게끔 만드는 건 회장이에요. 회장. 제가 우리 시장에 엊그저께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한 사람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 1년에 3번. 추석, 휴가 때, 구정 때.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인사하니 남을 하겠습니까? 악수하고 여자분. 그 협조가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은 하려고 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심리적인 생각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회장이 그걸 안 하면은 그 시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보고 회장이 야 목표가 없으면 아예 하지 말아라. 목표가 있는 사람한테 내세워야지. 서로 자리 다툼하고 뭐 좀 있다가 회장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자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상인 조직이 주체를 나서야 서울시 소상공인 지자체 등으로부터 전통시장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인 조직을 통해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상인이 주체가 나서야 한다. 상인이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누가 돈을 주질 않아요. 정부에서도.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인이 주체가 돼야 되는 모든 거예요. 시대적으로 상품 유통 구조의 변화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으로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발전을 위해 주민 상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떠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거를 서로 논의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이 안 되면은 정말 이 시장은 갈수록 안 되고 혼자 살 것 같지만 다 죽어요. 유통 환경 변화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쿠팡이나 온라인이나 이 모든 것을 전부 인터넷 구매, 뭐 가정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통시장 대형마트 분포 현황을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얼마 걸려서 만들었냐면 한 3개월 걸려서 만들었어요. 이게 서울시나
구청회가 하나도 없어요. 자, 중구에 예를 들어서 중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가 정확하게 있고 대형마트가 몇 개 있고 슈퍼마켓이 몇 개 있고 이런 것 자체도 서울시가 없더라. 구가 없더라. 그냥 몇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전통시장이 침몰해 가는 이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대체를 해야 돼요. 왜? 구청이나 구나 서울시 정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부터 저는 전통시장은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자생적으로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이 말씀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상인의 조직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인의 조직도는 꼭 필요합니다. 상인의 조직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는 못해요 절대. 상인들이 우리 상인분들도 몇 분 오셨네요. 보니까 우리 상인분들은 상인회장과 가장 친밀을 가져야 돼요. 친밀. 상인회장 친밀. 가정에 무슨 일이 났으면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진 회장이어야 서로가 공존하지. 그렇지 않으면 공존 안 됩니다. 너 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인의 조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제 회장이 있고 뭐 다 있습니다만은 상인의 연계 구도는 잘 보십시오. 이 상인회가 있으면 지자체, 그 다음에 중구, 우리 협의회가, 제가 협의회 회장이 중구에 아까 41개 시장이 있는데 41개 시장을 다 모으라 해도 회장들한테 전화를 해도 안 돼요. 지금 21명, 21시장이 지금 여기 모여서 회의도 2달에 한 번씩 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또 구청장님 모셔다 놓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반절, 그러니까 100% 중에서 50%가 지금 창간을 구 회장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중구 우리 협의회, 각 구마다 협의회가 있어요. 상인회, 그 다음에 지자체 구청, 서울시,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렇게 이제 지금 범위가 이렇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회장님들 아니신 분들도 가셔서 상인회 조직에 대해서 상인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연계 구도를 좀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현대화 시설 사업이 우리 이제 시장이 보편적으로 잘 됐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만큼 거짓말 않고 3년 동안을 강원도 속초서부터 제주도까지를 갔어요. 갔어. 그 몇 개 시장을 들던가 제 생각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왜? 어떻게 아케이트 현대화 사업을 해야 이게 앞으로 우리 후세들한테 멋있는 시장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이 설계도 제가 다 했습니다. 이게. 설계도. 거짓말 한건 설계도. 왜? 구청에 있지만 구청에서 해갖고 설계를 다시 재설계했어요.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른 데는 거의 지붕이 10m 미만이에요. 우리 14m입니다. 높이가. 예산이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예산이 안 되느냐. 사거리에다 팔각형 이렇게 모양을 내서 우리가 그 사거리가 4개, 하나, 둘, 셋, 4개인데 4개에다가 팔각형을 만들어 보면 2억 1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더 들어가. 그 2억 1천만 원 빼버리고 통으로 가자. 설계를. 그 다음에 이걸 짓자. 이거 지었잖아요. 예? 이게
34평 우리 사무실 있잖아요. 상인회 사무실. 여기 회의실도 있고 화장실 있고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된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생각을 바꿔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자 옛날 우리 시장 옛날 모습 칼라로 나왔으니까 조금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도 보셨죠? 옛날에 우리 시장 오셨으면 봤을 거예요. 이 시장이 오토바이 제대로 한 대가 못 지나가는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도로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지금 집을 지었어. 도로에다가 집을 이렇게 다 가운데 통로에다가 쫙 지어가지고 몇십 년간 이렇게 벌어먹고 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아케이트 사업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걸 뜯어내는데 하겠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하루에 제가 다 무너뜨렸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상인들을 먼저 설득하고 건물주를 설득하고 그렇게 돌아다니 안 했다면 일 못해요.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쓰레기가 5,600만 원치 나온 거예요. 10하루 치였어요. 10하루. 처음에 이거 처음에 할 때 노점 상인들이 반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서 구청에 이야기해서 인원 제공 한 4, 50명 해주라 하고 소방차 한 대 부르고 포크레인 한 대 오라 하고 경찰 100차 한 대 오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다 찍었어요. 하루에. 하루에 못 찍으면 일 못 해요. 그 쓰레기를 5,000그만 하니까 다 놀래 나죠. 11일 동안 쳐냈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아케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뭐 보니까 현재 지금 이 아케이트 만들어져 있잖아요. 도로 포장은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이건. 왜? 만약 이것까지 나 때 안 해주면 누가 할 사람이 누가 나중에 하겠느냐. 우리 배들한테 남겨주려면 이것까지 해줘야 되겠다고 이걸 한 예산이 10억 들었어요. 예산이 10억 끌어다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케이트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상인들이 그날 우리 개장식 한 날 1억 1,6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 찬조가. 거짓말 1억 1,600만 원. 이쪽에 전광판 개인이 선인상이라고 개인이 전광판도 2,500만 원 하나 달아준 거예요. 개인이. 뒤에 건 롯데에서 제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인 옆에서 협조가 돼야 그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케이트 현대화 사업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화장실, 카페, 고객 쉼터, 상인회장 사무실, 상인회 회의실, 뭐 고객 편의 시설 이렇게 다 지금 갖춰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풍물단을 하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문광영 사업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시장을 홍보를 기가 막히게 해야 되겠는데 이 시장 홍보를 해서 예산을 많이 타기 위해서는 우리 전국 그저께도 인천에서 했습니다마는 전국 시장 박람회를 해요. 이 17개 지에 박람회를 하는 인천에서 며칠 전에 했습니다마는 그 박람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내막은 준비를 해서 강원도서 할 때 이분들을 데리고 강원도 가서 하여튼 우리 시장에 1등을 했어. 아주 깜짝 놀래 사람들이 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양반들 옷을 보면은 제가 이거 구상을 다 해서 입힌 거예요. 옛날 재래식으로 하지 말고 신식으로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서 입혀가지고 했더니 이제 그 강원도 가서 깜짝 놀라게 17사람이 나가서 이제 하니까
그래서 문강행하면서 이걸 제가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한번 나가면 50만 원씩 이 양반들 우리 풍물단한테 주면 풍물단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저축해서 이제 어디도 가기도 하고, 제가 또 소개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또 어디 여기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약간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아, 중구시장, 방산시장은 무엇을 잘하더라. 거기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또 예를 들어 동대문시장 이거 잘하니까 우리 가자.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잠시 TV에 나와갖고 싹 지나간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더라.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소식지라고, 내가 소식지를 만들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소식지를 만드는데, 아까 우리 이사님들이 24명의 이사님들이 있습니다. 부회장, 이사들이 있는데 회의를 여기서 해요. 회의를 하고 나면 그 이사에 했던 이야기를 전달을 다 상인들하고 옆에서 자기 부서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데 시장하고 좀 틀려서 각 부서가 있습니다. 또 부서장이 있어요. 김을 판 사람은 해태부, 멸치를 판 사람은 멸치. 이 멸치판 회장은 또 그 나름대로 회장이에요, 거기. 그래서 그 회장님들이 여기에 이사로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의를, 자기들 모임에 회의를 할 때, 아, 우리 상인연합회는 이렇게 돌아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한테, 야, 소식지를 만들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적어라. 책을. 광고지는 뒤에다가 누구 광고 이어주면 광고지 받아갖고 책값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돌려줍니다. 근데 우리 상인들이 100% 본가 안 본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본 사람은 보고 안 본 사람은 안 보겠죠. 그래서 상인연합회가 돌아가고 우리가 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소통 아닙니까? 상인의 소통이에요. 그게 돼야 상인들도, 아, 조합에서는, 상인연합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무 말도 없으면 저놈들은 저기서 뭐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인연합회에 이렇게 이제 발간을 해요. 발간하면 아무래도 보고 의심난 점이 있어 물어보기도 하고, 또 돈을 받아다가 어디다 쓴지도 알아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식지를 이렇게, 다음은 이제 장학회를 제가 장학회를 왜 창설을 했냐면, 제가 중부시장에 들어온 지가 47년, 올해 이제 7년, 내년 7년 들어갑니다. 6년이니.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뭐 자기들 다 대학교 졸업내고 결혼시키고 다 여기가 고향보다 더 많은 생활을 했잖아요. 돈을 벌고. 못 본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고생한 분들 자녀들이나 손지들한테 장학금을 주자. 어? 다른 데는 우리 안 돼. 다른 데는 안 나가고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1년에 제가 한 400만 원씩만, 100만 원씩 100만 원, 네 사람이 해서 400만 원만 주자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좀 기분이 좋고, 우리가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시장에 그래도 도매를 크게 하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찬조를 해요. 장학금 찬조. 뭐 30만 원도 하고 20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뭐 어디 회비해서 준 게 아니고요. 그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지금 협동조합 별도로 지금 인터넷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인터넷 사업도 단지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데하고 매치가 돼야, 쿠팡하고 매치를 한다든지 이런 데 매치가 돼야지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냥은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광영 시장을 우리가 이제 한 3년 동안 해봤는데 꼭 요 문광영 시장은 될 수 있으면 따와서 그 시장에 해야 됩니다. 아까 매니저님도 오셨지만은 이게 한 번 함으로써 지금은 이제 한 예산이 10억 정도? 2년에 10억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처음에는 한 30억 나왔는데 30억 중에서도 인건비가 30% 나가니까 339 뭐 인건비 나가버리면 다 실적으로 시장에 투자한 돈은 별거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래도 뭐 요걸 꼭 해야 돼요. 한 번씩 해봐야 돼요. 문광영 사업. 그 이제 우리가 문광영 사업 하면서 제가 이제 일본을 선정해갖고 일본 그 아메오코 시장하고 서로 이제 자매견을 맺었어요. 그 아메오코 시장 뭐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일본에서는 제일 큰 시장. 그래 우리나라하고 남대문 시장. 그랬더니 올해 그 이영 장관님하고 이 광장시장하고 또 자매견을 맺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서 그 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까지 가서 이제 장관님이랑 같이 가서 이제 그 자매견을 맺고 또 일본서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만나고.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저는 일본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이라는 게 없어요. 상인 지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처럼 야, 이 도로하고 이거 아케이드 세우고 이거 해라. 이 도로 일본에 전혀 없습니다. 자생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대신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은 지원을 해요. 지원을.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내가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전통시장의 예산을 그 많은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풀어주고 있다. 근데 이때 못 찾아 먹으면 안 되는데 상인 회장들이 앉아서 다 뒷북지고 있으니까 못 한다는 이야기. 아까 이야기하죠. 서울상인연합회나 중구, 서울시 이 소통을 잘해야 돈을 얼마든지 그걸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시장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문표가 있죠. 이렇게. 위에 이름이 다 적어졌지. 나는 처음에 가서 저게 도대체 뭔고. 그러고 이제 가서 옆에 보니까는 이게 지금 도대체 뭡니까? 좀 물어보니까 기부자들 명단을 적어서 문표식, 우리나라 문표식으로 쫙 시장 입구에다 달아놨어요. 일본.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맥주, 우리가, 그러면 맥주 축제, 이제 건맥 축제라고 그러죠. 저는 이걸 이제 10년 전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특성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동대문이나 방산이나 청계나 앞으로 제가 서울시하고 정부에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구는 40개 시장 중에서 41인데 41 시장 중에서 도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도매 시장들이 한 30개 이상은 된다. 도매. 그러면 이 도매 시장이 전통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됩니다. 대형 시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형. 그 앞으로 그걸 꼭 제가 만들 거예요. 대형 시장. 그러면 대형 시장과 소매 시장, 골목형 시장은 어떻게 구분을 해줄 것이냐. 최소한 500개 이상 점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중구에 많습니다. 500개 있는 전통시장에다 돈 500만 원 주면 뭐합니까? 도와주나 마나예요. 그러면 중구는 대한민국을 커버하고 벌어먹여 살리는 시장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다 그 기억할 거예요. 지방에서 차가 가지고 옷띠 가고 뭐 다 뛰어갔잖아요. 지금 안 오잖아요. 예?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택배로 하고 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국가의 정부에서
도매시장에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되겠는가. 먼저 이 생각부터 하라니.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40%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구청장님 서울시에 건의 못하고 국가에 건의 못합니까? 예산을 전번에도 중구청의 예산을 구의원들하고 싸워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산을 안 줘서. 네? 그러면 다른 데는 100억도 주고 100이 뭐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이제 우리 중앙시장에 100억을 가져왔어요. 예산. 중앙시장. 왕십리 중앙시장. 100억 예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년 동안 확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구청장이 첫째는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정부에 건의도 해라. 서울의 도매시장들이 죽어간 이유가 그걸 미리 차단 못했기 때문에 죽어간 거 아니냐. 지금 그렇잖아요. 방산시장이나 동대문시장 옷장사들이나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형 도매시장, 대형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정부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가 아까 맥주 거리를 이거 하면서 10년 전부터 하는 생각이, 중부시장은 건어물은 맥주 안주하고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리 자체를 세계화의 맥주 거리를 만들는다는 것이 꿈이었어요. 제 꿈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은 있어요. 그래서 점포를 지금 2개 열어서 해보고 있지만, 이게 잘 되면 하지 말아게도 빈 가게들가 나오면 맥주 거리를, 그러면 세계적인 관광객이 와서 맥주 거리 쓱 지나가다가 안주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안주 사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안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맥주 제가 이게 젊은이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광장시장에 가면 외국인들, 한국인들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이, 뭐 우리는 가서 몇 번 먹어보니까 못 먹어요. 지저분해서 사실 못 먹습니다. 수도가 뭐야 이게 지저분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가는 손님으로서는 최고의 사람이 모이는 것이 광장시장이에요. 예? 거기는 뜨내기 손님들 다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 중국인들 가서 제가 한 달에 한 2번은 갑니다만은,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맥주 거리, 다른 거는 이게 사실 세계적인 거리를 만들어서, 독일에 제가 독일에 가봤는데 안주가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훨씬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 안주 개발을, 제가 전번에 백종원 씨하고 한번 데려오려고 했는데 1억을 달라고 해. 한 번 와서 점포에 차려가지고 안주를 개발해 주는데 1억 달라고 합니다. 예? 근데 싸요. 비싼 게 아니요. 비싼 게 아니에요. 비싼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점포가 한 10개 정도만 5개, 6개만 생겼다면 그것도 해야 돼요. 건어물로 개발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백종원이 개발해서 외국의 손님들 싹 모아 들여 시장으로. 그 옆에 사람 다 살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면 한다고. 우리 시장에 엊그저께 수산대전을 작년부터 제가 해서 수산대전을 작년부터 했는데, 제일 많이 나간 날이 상품권이 하루에 5천만 원 나가요. 하루에 5천만 원. 우리가 어제 일요일 날, 토요일 날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토요일 날 하루에 4,160만 원, 4,090만 원. 제가 예고 있어요, 다. 그렇게 상품권이 나가. 그러면 그만큼 물건이 일부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25,000원 산 뒤 10,000원 주는데 소비자가 안 와요? 오잖아요. 40% 할인하니까. 5만 원 산 뒤 2만 원 상품권 주는데 안 와요? 온다고요. 근데 그건 미끼 상품이란 이야기.
일순간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 우리 때 일주일 동안 해서 손님이 2만 명이 오든 2만 5천 명이 오든 그거는 일순간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원히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맥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영원히 갈 수 있잖아요. 영원히. 후배들이 영원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시장을 이렇게 그럼 만들어 보자. 그 동대문도 마찬가지예요. 동대문도 패션타운 제가 다 참석합니다. 맨날 가봅니다. 순간적으로 그때뿐이라고요. 사람 모임이 몇 번 모이는 것이. 근데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야 돼. 빨리. 개발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돈을 타다가 해야 된다고. 안 되면 몇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니. 그래서 우리 협의회 그 각 시장에 제가 다 남대문이고 동대문이고 회장님 보고 필요한 것이 뭐냐. 뭐 현대화 사업, 뭐 전기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소비자가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방산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구청에다가 그렇게 방산시장 여러분 가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소개가 별걸 다 만들어내는데 뭐가 문제냐면 밖에서 구경을 못해. 할 수가 없어. 소개가 뭐 있는지 몰라요. 소개가. 그 전에 무슨 초입니까? 그 향초? 그 초. 예. 네. 그거 할 때 내가 청장님 보고 이거 해서 그 70억 들여갖고 해주기로 했어요. 그 서양원 구청장 끝나고 나니까 제가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을 또 어린이집 4층까지 어린이집 폐쇄 되니까 그거 줘라. 그 건물 줘. 구청에서 왜 그 건물 뭐 딴 데 줘? 안 돼. 줘. 그런데 지금까지 뭐 상인의 사무실만 주네 못하네 이러고 있어요. 또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데다가 안에 있는 물건을 견본으로 내놔야 봐야 사갈 거 아닙니까? 샘플. 그래서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줘라. 저는 그렇게 권해. 물건을 지나가다 저도 그래요. 방산시장에 가서 지나가다니면은 엄청난 물건들이 많이 소개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만든지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회장님들이 생각이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막 시작하자마자 제가 회장님이 어떤 각오가 없으면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목표가 있어야죠. 아까 저는 아케이트 이거 하고 맥주 하고 뭐 하고 이 생각이 머릿속에 백했어요. 그리고 내 장사만 하려면 나 너보다 돈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회장은 봉사, 첫째는 봉사. 봉사 정신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아까 이야기해 46년 동안 죽으나 사나 일해가지고 벌어서 애들 가르치고 응? 결혼시키고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성공했어요. 그것만으로 성공한 거예요. 근데 뭐를 더 바라겠냐. 나는 이 시장을 위해서 후배들한테 남기고 갈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해라 이 말이에요. 막 나서서 해요. 그러면 하지 말고. 이게 하나의 맥주는 우리 시장에 혹시 맥주 축제할 때 오셔서 무료로 막 잡숴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오신 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맥주 축제는 매년 해서 이제 6회째 코로나가 없었으면 벌써 한 9회째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6회째 지금 해가지고 무료로 이것도 다 지금 맥주를 무료로 했는데 이 무료라는 거 우리 상인연합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찬조 받아서 정말입니다. 상인연합회 돈은 10원도 안 쓰고 찬조 받아서 맥주값 다 해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뭔 일인지 해야죠. 그렇게 해서 맥주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제가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받아서 그 업체에다가 이제 모든 건 주고 맥주는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맥주 축제를. 질문 좀 해도 되나요? 네네. 저기 그 풍물시장 그거는 어떻게 회원
사람들이 각자 돈을 내서 배우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그 문광영 시장 할 때 네, 네. 예산을 그 문광영 시장에 1,몇백만 원 예산을 띄어다가 오다고 저기 보면 소품이 다 있어요. 악기 이런 걸 다 사왔어요. 다 사다가 지금 옷도 1인당 3벌을 아마 그때 맞춰줬을 겁니다. 봄, 여름, 겨울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본인들이 나가서 수입이 생긴 것은 본인 통장이 있어요. 우리 상인회에다 관리를 해주는데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쓰는 것이고 우리 거이 아니에요. 상인회에서 관리만 하지 본인들이 다. 일단 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사는 우리가 모셔다 했어요. 그러고 지금도 강사는 한 번씩 하루 온디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또 강사가 같이 옆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서울대원들은 시장 상인들로만 구성된 그렇죠. 전부 상인들로. 이제 상인들로 구성했는데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그 젊은 사람들이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가야죠. 꼭 부물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한번 구상도 해보고.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제가 있을 때 예산을 그때 당시에 8억이란 예산을 따다가 서울에가 362개 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에 362개 시장이 있는데 서울상인연합회에 가입된 시장이 거기도 168개밖에 안 돼요. 168개. 그러면 서울상인연합회 가입을 해야만이 거기에서 컨트롤을 다 해줍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서울상인연합회를 통해서 나가고 그 예산 가지고 서울상인연합회에서는 추석 명절, 구정 명절 또 행사를 하게끔 도와주고 서울시에서 또 매니저들도 다 나가잖아요. 매니저들 다 나가고 그런데 제가 서울시 전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예시장 할 때 가장 각 가장들 서울에 보면 17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관광가까지 해서 17개 부서가 있는데 각 가장들을 불러다가 설명회를 들어요. 설명회를. 그러면 각 가장들이 와서 PT를 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쓴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우리가 앉아서 체크를 해보면 가장 적게 받는 곳이 전통시장이에요. 우리보다 더 적게 받는 데가 이제 외국 관광, 외국. 제일 많이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 데가 복지, 어르신들. 두 번째 아동, 문화. 이런 쪽으로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나가지. 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예산이 288억이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통시장이 서울에 362개가 있고 이 시장들이 정말로 전체적으로 보면 투표도 제일 많이, 인원도 제일 많이 있잖아요. 뭉치면은 참 이게 서울시장 하나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뭉치면. 그런 막대한 시장인들인데 예산 이거 줘가지고 하게 되겠네. 내가 한번 큰 소리를 친 적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 대신 뭘로 많이 나가냐면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 쪽으로 많이 예산을 주더라고요. 보면 교육 쪽으로도 이제 물론 주고요. 우리가 그저께 며칠 안 됐습니다만 대형마트하고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생관계 때문에 그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국회를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5명이하고 간담회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찍혔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가거라. 왜 현장에 안 나오냐. 왜 현장에 나와봐라. 전통시장이 어떤
어떤가 좀 돌아다녀 보고 국회에 와서 너희들이 법을 만들든지 어떻게 방법을 취하든지 해라. 2010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전통시장법을 만들었습니다. 변명식 교수란 교수 뭐 알랑가 먹었으나 그 양반하고 5사람이 야 이게 이래갖고는 안 되고 전통시장법을 만들자 해서 그때 전통시장법을 2010년도에 만들어서 대형 마트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형 마트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맨날 여기 동네에서 데모 저 동네에서 데모 여러분들 뭐 대충 알 거예요. 결국은 안 돼요. 결국은 안 됐잖아요. 딱 돈을 받아간 시장은 한 3개 시장이 있는데 망원동 월드컵 시장하고 월드컵하고 망원시장하고 저 서대문 쪽에 그 무슨 시장이더라. 3군데가 돈을 받아갔어요. 그 이제 데모 가서 뭉쳐서 막 집회하고 떠들고 하니까 그래 좋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지원해 줄 거니 상인의 건물 하나 지어주마. 13억, 26억을 갖다가 월드컵 시장이나 두 시장에 나눠줬는데 거기는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상인회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 돼요. 그 돈으로 이제 사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17개 품목을 마트에 여치 않는 것으로 하고 허가를 서로 하는 거예요.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2012년도에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들을 한 달에 두 번 시계걸음 문구자 그래서 이제 묶었어요. 그 법을 조례로 이제 각구의 조례로 만들고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기로 그때 법을 만드는 거예요. 너희네들이 인터넷 판매까지 다 해버리면 우리 시장은 다 죽어버리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대구에서 뭐 여러분 다 방송 보시니까 알 거예요.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이 풀었어요. 대구 먼저 그 2번 1년에 노는 것을 2번 노는 것을 요일을 일요일로 하지 말고 평일로 결정하자. 그건 지자체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협의를 자꾸 하려고 하냐면 쿠팡이 인터넷 판매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1위 거예요. 아마 쿠팡이. 근데 대형마트도 이게 인터넷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법으로 묶어져 있으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법을 만들 때 어느 곳에서 만들었냐면 전통시장하고 슈퍼마켓 협회하고 2군데서 그 법을 만들었어요. 국회 가갖고 조율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슈퍼마켓 대형마트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 전통시장 쪽에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슈퍼마켓 쪽에 돈을 지원해주마 그러니까 다른 골목형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주라니까 이 법을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통과를 못해주고 있다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회의원 보고 현장에 나와서 봐야 우리 전통시장이 돌아가는 걸 알고 당신네들은 선거할 때 내가 그 얘기 당신네들은 선거할 때 전통시장을 제일 먼저 나오지 않냐. 전통시장에 나와서 떠들고 선거 유세하고 뭐 국회의원, 그 구의원, 시의원, 대통령 다 나와 떠드는데 선거만 끝나면 전통시장은 나몰라라 해버리니 현장에 와서 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아, 요거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더라. 이 시장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중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대로 도매시장 확 지원해서 이게 부활하게 만들어야 되겠더라. 현장을 나와서 봐야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그냥 소상공인이나 중기부에나 맡겨놓고 쳐다보도 안 해요. 쳐다보도 안 해요. 그래서 나보고 회장님 그 막말한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막말한다고.
그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서워서 뭔 이야기를 못해요? 우리가 뭐 죄지었습니까? 와서 보고, 예를 들어서 중부시장. 중부시장은 그놈의 시장이 이게 이렇게 하면 세계적인 시장이 되겠더라.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만들어 주자.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런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국회에 도와줘야 할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어요. 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각 시장마다 다 그렇게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각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지금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각자가 사장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맨날 싸움이라. 행사.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아직까지 빛을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고요. 아까 이건 한 8억인가 예산 받아다가 동네 어린이들, 유치원, 유아원, 동네 어린이들한테 이제 투자를 좀 시장에 와서 보고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사고 이걸 머릿속에 익혀야 우리가 세뇌 교육이라고 그렇죠. 세뇌 교육. 애들이 와서 보고 가면 엄마 따라서 어느 시장에 가봤는데 이게 볼거리가 많고 전통시장에 매력이 있어요. 가서 보면. 이래서 시장 나들이 이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 참 아주 잘한다고 다 시장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가 우리들의 최고의 고객이다. 고객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터넷 사업을 앞으로 인터넷을 하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지금 전부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인천 가가지고 우리 시장, 그거 안 왔네? 대우. 우리 시장에서 1등을 했어요. 168개 전통시장에 전국에 모였는데 1등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혼들이요. 김을 내가 깜짝 놀란 게 나도 그런 상상을 사실 못했는데 내가 1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00만 원을 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의 가치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이러고 딱 봤더니 가니까는 여러분들 집돌김이라고 알 거예요. 집돌김. 그거를 맛있는 돌김을 구워가지고 한 박스를 싸놓고 지나간 사람 다 한 장씩을 나눠줘 그냥 한 장씩을.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나눠주냐 봤더니 애들이 가도 그러니까 놓친 사람이 있군데 한 사람이 없이 다 나눠주니까 돌아와서 사고. 그놈을 몇 가지를 하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러니까 그 집만 줄 서 있는 거예요. 카드 갖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장사를 10만 원을 내가 이제 그 싸움 생각은 내가 10만 원을 버려보더라도 이걸로 홍보해서 그래서 이번에 매출 1위랍니다. 우리 중부시장이 나가서 최고예요. 전국에 소문이 난 거예요. 각 지회 회장들, 전라남도 회장이나 경기도 회장이 나한테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중부시장이 대박 났습니다. 사진 찍어서 막 보내는 거예요. 나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장사한 지가 한 1년 됐나? 1년도 안 됐죠? 네. 1년도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는데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이 그렇게 틀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노력 안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사람이 안 되면 더 처지지요. 이거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행사장은 여러 번 다녀봤지만 그런 머리를 써서 행사한 건 또 처음 봤어요.
아,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부부지간의 생각이 틀리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참 잘 먹혀 들어가겠다.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나눠주는 것을 먹어보고 그 사람이 요즘 사람들은 맛없으면 안 가져가요. 돈이 아무리 싸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돌김을 먹어봐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어. 3만 원에 사야죠.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참 우리 그 시장에 오셔서 한번 시장 둘러보셨죠? 한번 봤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되는 게 이제 외형적으로 잘 돼 있지만 사람들의 교육이 마음이 이제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사람 마음이. 그 마음이 변해서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상인연합회도 가끔 전화가 와서 소비자가 쫓아와서 저 양반한테 물건을 샀는데 며칠 3일 만에 갖고 오니까 안 바꿔주고 물건을 썩은 거 줬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잘 모르고 이렇게 그걸 드렸는 겁니다 하고 바꿔주면 좋은데 뭘 당신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나가면 서로 싸움만 돼요. 그래서 내가 손해 보더라도 저 앞으로 큰 대를 위해서는 정말 참 소비자들한테 고분고분하고 잘해야 되는데 이 시장을 자꾸 사람이 떠나가는 이유가 이제 나이가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찾는 전통 시장을 찾는 연대는 보통 50대, 40대도 거의 안 들어와요. 50대 이상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 50대를 지금 놓쳐버리면 영원히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그런 대로 운영해 나가는데 동네 시장 소비자들한테 해 나가는데 이게는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되냐. 이제 다 인터넷으로 할 줄 알아요. 그저께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세계 점포를 했는데 20만? 1시간에 20만이 들어오더라고요. 1시간에 20만이 들어오고. 청장님하고 이게 앉아서 해보면서 우리 깜짝 놀랐어요. 전화기로 물건을 파고 살고 하는데 20만이 들어오고. 1시간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3차 하죠? 네. 우리 3차. 1차, 2차, 3차. 예.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지 도움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거 무조건 해야 돼요. 예? 나 깜짝 놀랐어. 그 20만이 들어온다는 건 1시간에 20만. 이야, 라이브 커먼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보니까 왜 중요하냐. 처음에 나는 지금 우리가 TV에서 지금 판매하죠. 홈쇼핑. 홈쇼핑 하는 분들이 거의 나오는 거야. 왜? 라이브 커먼스 하기 위해서. 예? 지금 유튜브 방송 지금 나가고 있지만 저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물건을 깔아놓고 비치고 판매를 해요. 그러면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기로 물건을 구입을 해. 예? 그 물건 상품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게 아니면 젊은 사람들 공약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V 보고 TV에서 주문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 상품을 핸드폰 하나 가지고 내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은 뭐 필요한 게 이거 두부 몇 개, 콩 몇 개 이런 걸 들어서 다 사는 거예요. 지포. 그래, 지포. 김, 미역. 그 보면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성장을 할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시간에 20만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진짜 이거는 상상도 못 해요. 청장님도 깜짝 놀리고 앞으로 해 나가자. 젊은 사람들 위해 나가자. 우리 시장에도 지금 그 한 50명 정도가
부모의 사업을 받아서 사업 승계를 한 젊은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정말 잘해요. 내가 보면 열심히 해. 젊은 친구들이 뭐 뭣도 좀 부리고 이럴 것 같지만 작업복 입고 뛰다니고 땀 흘리고 이런 거 한 거 보면 아, 희망이 있다. 이제 희망이. 근데 희망이 있는데 아까 뭐냐면 이런 걸 해야 돼요. 앞으로는. 온 손님도 중요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매 시장일수록 큰 도매 시장일수록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 많은 지원을 받아내서 이게 안 배우려고 이제 우리가 포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이 잡순 분들은 거의 포기를 많이 해요. 그냥 아유 인터넷 그 해봐야 못하냐 안 해보고 말 건데 이게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시장의 대충 설명은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게 PT가 여러 개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걸로 PT는 하고요. 오늘 참 오신 분들은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살아왔던 그 경험담에 의해서 일을 한 것이지 여러분보다 제가 못할 수가 있어요. 몇 번 못할 수가 있는데 살아온 경험담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을 조금 발전해 왔다. 성공이라면 성공이 아직까지도 당 멀었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어디서 만나시면 서로 인사하고 또 좋은 계기가 되면 내가 시장에 부르면 그 시장에 가서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시간 많이 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